처음으로 모든 게 좀 빵이 돼버린 그런 경험이었어가지고 생각 외로 자존감도 좀 그때 무너졌었던 것 같고 좀 그냥 밤마다 좀 많이 힘들었어. 그때 좀 많이 울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아 지금 아니면은 나 계속 그냥 직장인으로 살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 두려움보다 좀 안정적인 게 좀 컸었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책임질 게 없을 때 도전을 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지. 딱 그때가 그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어? 내가 23년 5월에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22년 12월에 내가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이었지. 그때 사실 그 전에 너도 기억하겠지만 꽤 괜찮은 외국계 회사 다녔잖아. 복지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참 꿀이라고 하지. 그래서 잘 다녔는데 좀 더 도전해보고 싶어서 스타트업으로 그때 이직을 했었고 이직을 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어. 근데 그때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 같이 스타트업 이직한 친구랑 나랑 둘 다 갑자기 한순간에 나락은 아니고 이게 백수 됐었잖아. 이제 그 시즌이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이 좀 힘들어지면서 직원들을 좀 많이 내보내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둘 다 굉장히 그 웨이브에 바로 맞아버렸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항상 연봉도 오르던 시기였고 사실 직장인 뭐 6년차, 7년차, 8년차 그렇잖아. 그리고 직급도 계속 올라가고 난 약간 계속 성장하고 있어. 좀 이런 식으로 여겨지던 때였는데 처음으로 모든 게 좀 빵이 돼버린 그런 경험이었어가지고 생각 외로 자존감도 좀 그때 무너졌었던 것 같고 좀 그냥 밤마다 좀 많이 힘들었어. 그때 좀 많이 울고 솔직히 말하면 그랬었지 뭐. 그럼 그때 사업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야? 그때 바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 근데 이제 회사들이 다행히 막 리멤버나 이런 데 내가 이력을 올려놓은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회사들이 좀 많이 불러줬었고 여러 군데 면접도 봤었는데 회사들 면접 보고 나서도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면접을 봐도 내가 한번 잘린 경험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 조직이 날 지켜줄까? 만약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지? 이거 한 번 겪은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 좀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내 인생을 다시 재설계해야겠다 그런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맨 처음에는 뭐 뭘 해도 감이 아예 없잖아. 내가 뭐 원래 사업하던 사람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내 기준에 좀 주도적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내가 그 트레바리를 들어갔잖아. 그때 스타트업 대표님이 하고 있는 트레바리라고 막 처음에 막 신나서 딱 들어갔던 게 나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트레바리를 가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대표님들인 거야. 그러니까 직장인이거나 공무원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대부분이 C레벨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이제 4개월 동안 책을 읽으면서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고 좀 많이 뭐 커피챗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지.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직장인에서 약간 대표 마인드가 좀 변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대표들 사이에 있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좀 대표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가졌었어. 그럼 사업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 그냥 뭐 독서 모임 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업을 생각하게 된 거야? 솔직히 나는 그때 여전히 좀 무서웠던 상황이었고 그 독서 모임을 4개월 동안 하면서 내 정체성이 좀 대표 마인드로 좀 바뀌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도 나는 뭐 7년 이 정도 직장인으로 생활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팍 바뀌긴 어려웠어. 7년이 4개월 만에 바뀌긴 어려워서 당연히 두려움이 좀 컸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전에 다니던 그 스타트업에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자르고 난 다음에 5개월 만에 나를 다시 불렀어. 그래서 내가 고민 끝에 다시 합류를 하긴 했거든.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다니면서 2주 동안 막 출퇴근을 하는데 그때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아 지금 아니면은 나 계속 그냥 직장인으로 살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 두려움보다 좀 안정적인 게 좀 컸었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책임질 게 없을 때 도전을 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지. 딱 그때가 그런 타이밍이었어. 아, 너 그래서 그때 바로 퇴사를 결심한 거구나. 맞아. 그래서 내가 대표님한테 퇴사 면담을 2주 만에 바로 신청을 했었고 대표님한테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었어. 약간 오글거리지만 대표님하고 진짜 너무 함께하고 싶다. 근데 지금이 아니면 이 결정을 못 내릴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더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나는 사실 그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그 서비스 SEO에 굉장히 책임을 다해왔고 애정도도 깊었어.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 서비스의 오가닉 트래픽을 좀 책임지고 싶다는 거를 솔직하게 언급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당돌하게도 제 고객사가 되어주세요.
하면서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행히 대표님이 나의 이제 첫 장기 고객사가 되시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첫 고객사를 좀 확보한 케이스지. 뭐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 근데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SEO라는 분야를 선택한 거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내가 그 심리학 전공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내가 가장 길게 가지고 있던 내 커리어기도 했고 내가 가진 제일 강력한 무기였거든. 그래서 이 분야에서 내가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을 일하면서 딱 느낀 게 광고라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 사실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이든 너무너무 중요한 분야인데 광고는 돈을 쓰면 당장 효과가 나올지언정 광고비를 끊으면 그 트래픽이 뚝 끊긴다는 게 좀 아쉬웠고 근데 SEO는 그렇지 않음을 내가 계속 일하면서 그 효용성을 지켜보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지. 어떤 점이 달라? SEO로 좀 쌓은 그런 트래픽은 진짜 자산의 형태로 계속 남아있어.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계속 상위 노출이 되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거든.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뭐 챗GPT나 퍼플렉시티 이렇게 AI를 많이 검색하는 시대가 오잖아. 그러면서 검색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왔어. 그리고 AI에서 보여주는 컨텐츠들도 사실은 기존 컨텐츠를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검색 엔진에 이미 잘 노출되어 있는 컨텐츠일수록 AI 답변에도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흐름에 좀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아, 그래서 너가 SEO 전문가로 창업을 결심한 거구나. 맞아.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SEO 시장이 비교적 초기 단계야. 내가 그때 글로벌 SEO를 좀 많이 하면서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SEO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필수적인 마케팅 수단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네이버를 좀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이런 제대로 된 SEO는 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였고 이제 여기서 조금 기회를 봤지. 앞으로 이 시장이 좀 더 커지긴 하겠다. 그럼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야? 나는 뭔가 나도 사업을 하고 싶지만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가 먼저였어? 아니면 그냥 무작정 시작해보자가 먼저였어? 나는 약간 무작정 시작했던 거에 좀 가까운 것 같아. 여기서 약간 좀 웃긴 포인트는 일단 사업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어. 근데 그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앞이 큰 거야. 그냥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23년 5월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고 했잖아. 그냥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어떤 그 커뮤니티에 들어갔었거든. 근데 너도 이제 잘 아는 커뮤니티인데 그때 추천해준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는데 그 계정 운영자가 원온원 노트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우리 영어 학습 스픽 있잖아. 유명하지. 거기에 전 지사자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이 아웃풋 클럽이라고 HOC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더라고. 근데 내가 그 커뮤니티를 이제 우연찮게 인스타에서 본 거야. 인스타를 잘 안 들어가다가 딱 틀었는데 그 피드에 그게 딱 뜬 거지. 그때 3기를 모집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때 한번 들어가 봤지. 거기서 뭐 배웠어? 결국에는 권고사직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 그 트레바리 여기에 이어서 나를 바꾼 세 번째 계기가 됐다고 봐도 무방한데 나는 이 안에서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거든. 이제 그 원어원 노트가 제일 많이 말해준 것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바꾸려면 시간을 다르게 쓰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을 바꾸거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덕분에 전부 실천할 수 있었었어 당시에. 그래서 직장에 다녔을 때는 하루 뭐 8시간씩 직장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내 비즈니스에 하루 12시간을 쏟고 매일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커뮤니티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를 소개하는 시간들이 많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를 바꿔나가고 있었지. 그때부터 좀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한 거야? 사실 막 그렇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그때는 내가 그리는 어떤 목표가 어떤 모습,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상태였고 그냥 이렇게 무작정 하루하루 움직이기 좀 바빴거든. 근데 한 가지 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다면 세상에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 많다. 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소개받아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진짜 많은데 재밌게도 도움을 요청하면 다들 흔쾌히 도와주는 거야. 저 이거 몰라요.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기서 일단 사업이 잘 풀렸다기보다는 이거 한 가지를 제대로 배웠었지. 이제 기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은 뭔가 사업 초반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 나는 그
운이 좀 좋은 편인 게 내가 아까 말했듯이 SEO라는 좀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아이템이 됐었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회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을 초반에 많이 확보했었거든. 그렇게 확보하면서 매출도 자연스럽게 성장을 했어. 그래서 이제 23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 한 처음 3개월 동안은 그냥 매출 그래프가 꾸준히 상승을 했거든. 그리고 조금 상승한 게 아니고 되게 이렇게 많이 퍼센트로 치면 되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잘 되나? 이런 이제 건방진 생각을 했었던 거야 초반에는. 근데 이제 초반에 힘들었던 다른 어떤 순간이 있었지. 내가 처음으로 매출 하락을 경험했을 때 그때가 심적으로 좀 쉽지 않더라고. 그냥 시각적으로 그래프가 꺾이는 걸 처음 보다 보니까 직장 다닐 때는 우리가 그 월급이 깎여본 경험이 잘 없잖아.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을지 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 실제로 나도 잘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없이 그렇게 생활을 했었었는데 사업은 좀 다른 거야. 실적이 떨어지면 바로 이제 내 수입이 좀 줄어드는 거를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랑은 또 다른 무력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또 다른 감정이었어. 근데 너 그때 그 고객들 계속 꾸준히 확보하고 있었잖아. 맞아. 근데 어느 순간 고객 확보 속도가 처음에 비해서 좀 더뎌지는 구간이 왔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아무리 SEO 분야에서 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했다고 해도 여기가 이제 B2B 시장이다 보니까 고객 확보에 있어서 B2C만큼 빨리빨리 이어지진 않아.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 좀 더 아이러니한 건 그때 당시에 이제 내 주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겼고 많이 알게 됐는데 그분들은 또 다 쭉쭉 성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매출이 뭐 10배가 됐다. 투자 유치를 이만큼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묘했어. 그래서 막 부럽고 질투 같은 것도 아무래도 생기고 막 약간 초조함? 나도 뭔가 몇 개월 안에 이런 성과, 1년 안에 이런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좀 있어서 그 감정이 너무 싫어서 그때부터 좀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 맞아. 그때 우리 맨날 운동했잖아. 너가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한 거였구나. 맞아. 근데 운동을 시작하는 게 그게 뭔가 사업에 도움이 됐어? 우선 나는 그 운동을 우리가 헬스도 하지만 일단 제대로 이제 내가 도전을 해본 게 테니스였단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테니스가 진짜 많이 뛰어다니잖아. 그래서 막 땀 범벅 되고 심장 막 박동수 난리 나고 막 이러는데 그 공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 순간에는 그 공밖에 안 보이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 잡념이 막 싹 사라지고 뭐 스트레스나 뭐 불안함, 초조함 이런 감정들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 공을 무조건 이 순간에 받아쳐야 된다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게 난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약간 운동을 하면 체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력도 바뀌는 거나 봐. 나는 완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원래 그 승부욕도 좀 있는 사람이고 공놀이를 원래도 좋아해. 나 옛날에 그 배구도 잠깐 했었고 그래서 테니스가 나한테 그런 점에서 좀 딱 맞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체력도 좋아지고 이제 좀 정신력도 따라 좋아지는 면에서 나는 진짜 굉장히 좋았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라면 진짜 좋아하잖아. 그래서 막 이게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막 라면 2개씩 먹고 엽떡 먹고 닭발 먹고 먹고 나면 막 혈당 올라서 그냥 바로 솔직히 후회하잖아.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다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체력이 좋아지니까 그런 좀 네거티브한 감정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리어 다시 본질적인 고민으로 돌아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체력이 좀 생긴 것 같아. 오, 그럼 이제 라면이나 엽떡 안 먹는 거야? 그건 끊을 수 없고. 근데 예전처럼 스트레스를 풀려고 초조하니까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먹고 싶을 때 기분 좋게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맛있게. 그럼 지금은 사업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 뭐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뭔가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뭐야? 저는 그 에이전시에서 일했을 때는 내가 직접 영업을 뛰진 않았어. 그때 세일즈 팀이 따로 있었거든. 그리고 나는 이제 세일즈 팀이 가져온 그 업무를 스코프에 맞춰서 실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소통했던 사람들도 대기업의 실무자들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은 미팅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 대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뭐 스타트업 대표님들 아니면 뭐 병의원의 원장님들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의 고민을 지금 듣고 있어. 그분들은 주로 어떤 고민하고 있어? 다들 공통적으로 원하는 거는 있어.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광고비는 줄이고 MAU 올라가는 거, 나가는 돈은 줄이고 버는 돈은 많은 게 이제 그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건데 이 안에서 조금씩 니즈는 다르지만 핵심은 그냥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게 사실
지금은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또 큰 스트레스 많으니까 이제 그 고민을 좀 해결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좀 점점 더 커진 것 같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걔 중에는 정말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안 알려져가지고 좀 아쉬운 그런 곳도 많거든.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나는 좀 맛집은 알려져야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 맛없는 곳 가는데 맛없는데 유명해. 그래서 갔어. 그럼 막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이제 역량 내에서 진짜 있는 힘껏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강해졌고, 작년서부터 카카오 벤처스에서 밸류어 파트너를 하고 있잖아. 그것도 그런 일환이야. 아, 그럼 너 약간 SEO만 계속 파고 들겠다는 건 아니네. 맞아. 그건 또 아닌 게, 내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이렇게 좀 늘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깨달은 게, 단순히 그냥 SEO를 잘하는 되고 싶은 게 아니구나. 그냥 오가닉 트래픽을 잘 리드하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고,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글이라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고, 네이버 아니면 유튜브, 링크드인, 뭐 인스타그램 플랫폼 따라서 더 적합한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SEO를 하는 사람이지만 SEO가 무작정 정답이라고는 생각 안 해.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친한 대표님의 한의원 인스타그램을 그때 막 내가 여름에 엄청 막 한 달 안에 막 맞아. 0에서 1만 팔로워 만들고 140명 이상 막 지점 방문 막 유도하게 하고 그런 엄청 땀 뻘뻘 흘려면서 그때 막 촬영하고 그랬었잖아. 그런 프로젝트도 해봤었고, 지금 내 링크드인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직접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봐야 각 플랫폼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도전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지. 그렇게 플랫폼 다양하게 테스트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고객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것 같아. SNS든 뭐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본질은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문의가 많이 늘었다, 매출이 올랐다, 고민을 덜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지. 그럼 너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성장하고 싶냐? 뭐 1년 뒤, 3년 뒤, 5년 뒤, 넌 어떤 모습이길 바래? 조망만한 머리로는 어떤 모습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냥 단순히 매출 얼마 뭐 상승 뭐 이런 숫자를 높이는 게 목표는 아닌 것 같아. 당연히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모습은 딱 확실히 있는 게, 내가 정말 마음 맞는 팀이랑 제품을 만나게 된다면 막 6개월, 1년 단위 이런 짧은 협업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몰입해서 더 길게 제대로 된 성장을 함께 하고 싶어.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게 무슨 의미야? 에코마케팅이 예전에 안다루 인수해서 알아. 지도 키웠잖아. 그런 식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와 함께 하면서 마케팅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 이런 것까지 함께 고민하고 보완해서 매출을 올리고 성과를 나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 완전 원스톱이네. 그러면은 SEO만 잘해선 안 되겠네. 그지. 맞아. 그러려면 당연히 SEO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여러 방면에서 내 역량을 지금 키워야 될 타이밍이고,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는 게 재밌고, 좀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게 요새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아, 그래서 뭐 SEO뿐만 아니라 제품도 유통했던 거야? 내가 실제로 막 그 전기 냄비도 여기 안에서 이 공간에서 막 촬영하고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전기 냄비 유통해서 팔아보는 것도 그랬고, 뭐 다른 제품들도 뭐 유통해본 것도 그렇고, 앞서서 말했듯이 내가 뭐 유튜브라든지 링크드인, 인스타그램도 다 시도해보는 게 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고, 지금은 잠깐 제품 관련해서는 좀 스톱한 상태지만 계속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시도해볼 생각이야. 물론 그게 제품일지 어떤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일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트라이 하려고.